과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전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전류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그럼 전류와 전압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은 전압이에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지금 학습지는 4페이지를 펴면 됩니다. 4페이지를 펴고 수업을 들으면서 빈칸들을 채워나가면 되겠죠.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집 아니지만 한번 선생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시작! 전지의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시작! 전류와 전압을 측정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한번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의 종류가 다양하네. 각 전지에 1.5V, 3V, 6V, 9V라고 써있네. 전지에 표시된 1.5V, 3V, 6V, 9V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전지에 표시된 1.5V, 3V, 6V, 9V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라고 물어봤네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일단 전지니까 무조건 전기에 관련된 거긴 할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2A, 3A 뭐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암페어가 뭐의 단위였죠? 전류의 단위였죠. 이처럼 전압에도 단위가 있는데 그것을 V라고 하는 거죠. V는 볼트라고 읽습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볼트. 그래서 전기 제품 속에는 전지가 들어있어서 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나 봐요. 전압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전압의 용도에 따라 1.5V, 3V, 6V, 9V 즉 1.5V, 3V, 6V, 9V 등 다양한 전지들이 있다. 자, 그러면 전압이란 무엇인가? 왜 전류랑 전압을 구분할까? 자, 전기 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을 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볼트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전압과 비교되는 단어로 수압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압이 뭔가요? 수압은 물을 흐르게 하는 힘이죠. 물을 흐르게 하는 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전류를 배울 때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구분했었어요. 그죠? 그때 수압은 이제 물을 흐르게 하는 거라면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물의 압력 차이에 의해, 즉 지금 이렇게 물이 있을 때 얘는 물이 이만큼 났고 오른쪽에 물통은 이만큼 물이 났고 왼쪽에 물통은 이렇게 물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이만큼 수압차가 나겠죠. 수압의 차이가 나겠죠. 이 수압의 차이만큼 물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수로에서. 맞나요? 이처럼 물의 수압 차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전압, 즉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이 계속 주어져야만, 전압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지만 전류가 계속 흐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교과서의 58페이지의 해보기에서 도선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은에 대한 활동을 한번 봅시다. 자, 물통에서 물의 흐름은 마치 이렇게 되죠. 지금 위에 펌프가 없는 상태죠. 다시 한번 봅시다. 어디 갔냐? 밸브가 풀어지면 수압차에 의해서 물이 낮은 곳에서, 즉 수압이 낮은 곳에서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이쪽으로 흐르죠. 왜? 수압차 때문에.
그래서 가에서 밸브를 열면 이렇게 되는 까닭을 설명해라 하면 수압 차이에 의해서 물의 높이가 높아서 수압이 큰 물통에서 수압이 작은 물통으로 물이 흐르다가 높이가 같아져서 수압차가 없어지면 물의 흐름이 멈춘다. 즉 수압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도 흐르지 않는다. 전기에 대응을 시켜보면 전압이 없으면 전류도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물을 계속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펌프로 물을 계속 퍼내는 거죠. 여기서 물을 퍼내면 여기서 물을 계속 퍼내서 펌프로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면 지금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물이 쏟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한 수압차가 유지가 되겠죠. 수압차 유지. 그래서 아무리 이쪽으로 물이 흘러도 계속해서 퍼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쪽으로 퍼내주기 때문에 펌프에 의해서 수압차가 유지가 되고 물은 계속해서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뭘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수압차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펌프의 역할이 뭐라고? 수압차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그럼 이러한 펌프의 역할을 하는 게 전기회로에선 뭘까요? 전기회로에서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지인 것이죠. 왜? 수압차에 해당하는 전압을 제공하는 게 전지니까. 따라서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는 힘인 전압을 제공하는 것이 전지이기 때문에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참고로 우리는 다음 주 대면 수업 때 2에서 3인 1조로 전류계와 전압계를 사용하는 전기회로 실험을 할 거예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번 사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 가장 평범한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가 이제 연결이 된 전기회로가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부위죠.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이렇게 전지에 있죠. 여러분들 건전지 본 적 있죠? 건전지에도 양극에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맞춰주는 게 바로 전기회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극 쪽에는 전류계에 마이너스 단자가 연결이 돼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돌아서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압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먼저 소개를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전류에 배울 때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얘는 뭔가요? 전지죠. 이 친구는 스위치. 이 친구는 뭔가요? 이 친구는 지금 귀여운 꼬마 전구죠. 전구. 얘는 볼트라고 써져 있으니까 전압계가 될 거고, 얘는 암페어라고 써져 있으니까 전류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뭐 전지는 역할이 전압을 제공한다고 했고 아까, 그래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역할. 스위치는 뭐였죠? 스위치는 닫으면, 지난 시간에 이거 선생님이 엄청 강조해서 설명 많이 했는데, 닫으면 전기회로가 연결이 된 거다. 근데 지금은 힘이 안 주고 있으니까 열려 있죠. 열리면 어떻게 된 거다? 열리면 연결이 되지 않은 거다. 그죠? 전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뭘 의미해, 얘들아?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즉, 지금 전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흐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스위치를 닫았는데도 지금 전구에 불이 안 들어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딘가.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지만 전구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전류계와 전압계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맨 처음에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하여 0점을 조절하는데, 이건 선생님이 해놓을 거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전기회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전지가 있고 전지
전지가 있고 방금 여기에는 뭐가 있었죠? 여기에는 아까 뭐가 있더라? 스위치가 있었죠. 스위치.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전구가 있었어요. 직렬로 연결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나란히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즉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나란히 직렬로 연결을 하는 거죠. 직렬이란 말은 뭐죠? 이렇게 연결하는 걸 말해요. 이렇게 지금 원형으로 일직선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직렬로 연결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전압계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죠? 병렬로 연결을 하라고 했으니까 전지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있고 전구가 이렇게 있는 전기 회로가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전압계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병렬 연결인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오게 연결을 하는 것. 즉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죠. 병렬로 연결을 해라 라는 지금 말입니다. 전류계와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플러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마이너스 단자에는 최대값이 표시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큰 값의 단자부터 차례차례대로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에 해당하는 눈금을 읽는다 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단자가 여기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뽕뽕뽕 있을 거예요. 선생님 사진을 못 찍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50mA, 여기에는 500mA, 여기는 5A, 즉 5000mA가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이 가장 위에 얘네는 지금 딱 봐도 가운데인 500mA의 단자에 연결했을 때 눈금을 읽는 방법이고,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자 여기 밑에 파란색, 이 밑에 있는 요 친구들 있잖아요. 0, 10, 20, 30, 40, 50이라고 써져 있는 애는 첫 번째 단자인 50mA에 꽂았을 때 눈금을 읽는 눈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눈금 밑에 있는 이 0, 1, 2, 3, 4, 5 얘네들은 마지막인 5A짜리 단자에 꽂았을 때 눈금을 읽는 방법이신 거죠. 다음 주에 와서 실제로 대면에서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지만 그때 다시 설명을 그리고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이렇게라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빨간색 여기 500mA에 연결을 했다. 그런데 눈금이 지금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1과 2 지금 그럼 여기를 읽어야 되는 거죠. 100과 200의 중간에 있으니까 지금 150mA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전압계도 한번 봅시다. 전압계도 똑같은데 전압계에도 단자가 3개가 있단 말이죠. 전압계 단자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3개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단자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3V, 가운데 거는 15V,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는 30V짜리가 있습니다. 그럼 자, 맨 위에 얘네는 당연히 0, 1, 2, 3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 단자인 3V짜리, 그죠? 그 다음에 15V짜리는 0, 5, 10, 15 이렇게 두 번째 얘네가 지금 15V 가운데 단자에 연결했을 때 눈금이고, 지금 0, 10, 20, 30 얘네가 마지막 30V짜리 단자에 연결했을 때 눈금을 읽는 방식이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단자를 지금 가장 첫 번째 것인 3V짜리에 연결을 했다면 가장 위에 눈금을 읽어줘야 되니까 지금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지금 하나, 둘, 3칸이잖아요. 그럼 1과 2의 중간인데 3칸 더 갔으니까 1.3V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미리 찍어놓은 전기회로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전지에 자세히 보면 지금 여기가 돌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인 거 보고 있죠? 지금 전류계도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쪽에 전지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 있고 여기 전지의 플러스 쪽에 이렇게 돌아서 플러스가 연결돼 있죠?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잘 연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여기는 스위치 이렇게 닫을 수 있는 게 보이죠? 닫으면 전기회로는 연결된 거, 떼면 전기회로는 연결되지 않은 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전구입니다. 전구가 켜지면 전기회로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스위치를 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죠? 스위치를 끄면 불이 이렇게 미약하게나마 들어왔다가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전지에 의해서 전류가 제대로 흐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이 전기 회로에 얼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지 전류계를 통해 알아봅시다. 자, 지금 가장 낮은 전류인 50mA짜리에 이제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스위치를 탁 키면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스위치를 탁 키면 휙 돌아가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바깥인 것을 볼 수 있죠. 아, 그러면 50mA 그 극에서 옮겨서 이제 더 높은 암페어인 500mA 쪽에 연결하면 되겠죠. 전류계를 보면 지금 가장 바깥쪽은 0에서 500mA까지니까 가운데 있는 얘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0에서부터 50까지의 눈금은 지금 방금 50mA 끼운 여기를 읽으면 되고, 밑에 지금 눈금 밑에 0에서 5까지 있는 암페어는 가장 큰 단위인 암페어 단위인 거죠. 자, 그러면 500mA일 때 어떨지 한번 스위치를 다시 한번 올려봅시다. 이번엔 조금밖에 안 돌아갔어요. 자, 얼만큼 돌아갔는지 봅시다. 보니까 지금 딱 반 정도 있네요. 그죠? 그러면 가운데 거를 지금 가운데 게 아니라 맨 위에 눈금을 읽어야 되죠? 0에서 500까지 있는 거. 그러면 지금 가운데서 살짝 넘었으니까 대충 50mA보다는 조금 크고 60mA는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으로는 한번 전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계는 이렇게 원형으로 직렬로만 연결하면 됐지만 전압계는 아까 설명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전압계는 전류계와 차이점을 보세요.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암페어라고 써진 건 전류계, 볼트라고 써진 건 전압계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전압계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병렬로 연결을 해야 돼요. 즉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연결을 하면 안 되고, 보면 이 전구 쪽에 연결을 하겠다 하면 지금 원형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병렬로. 이것은 선생님이 다음 주에 부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전기회로를 만들어 볼 때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실제 완성된 회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지금 잘 안 보이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보면 전압계 역시 가장 낮은 볼트 단위인 3V 단위에 지금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맞춰서 해줬고, 그래서 한번 작동이 되나 봅시다. 보니까 볼트는 지금 획 돌아가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한 가운데서 멈춰섰네요. 그죠? 얼마인지 읽어볼까요, 지금? 자, 지금 3V 쪽에 마이너스 극이 가 있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0, 1, 2, 3 가장 위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겠죠? 그럼 가장 위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지금 1과 2 사이에 세 번째 눈금에 가 있으니까 1.3V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한번
여기서도 읽을 수 있었지만 옆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옆에는 지금 단위가 15V네요. 그죠? 한번 해보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5V로 해서는 정확히 잴 수가 없겠다. 다시 3V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적정하게 중간에 멈춰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 때 실제로 만들어 볼 전기 회로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 주에 와서 함께 선생님과 즐겁게 전류계와 전압계에 대한 전기 회로 실험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잘 봤나요? 다음 주에 만나서 진짜 즐겁게 실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더 감이 잘 올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오늘 배운 거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회로에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은 오늘의 주제였던 전압이라고 했고 단위는 볼트라고 했죠. 여러분 100만 볼트가 흐른다 뭐 이런 노래 가사 있는데 그게 맞는 표현인가? 흐르는 건 뭐죠? 흐르는 건 전압이 흐르나요? 아니죠. 흐르는 건 전류. 그죠? 볼트는 전압. 따라서 100만 볼트가 흐른다는 노래 가사는 과학적으로 틀렸다. 라는 뭐 여담을 전해주면서 이게 무슨 되게 유명한 아이돌의 노래라는데 선생님은 잘 모르겠어요. 아이돌을 잘 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회로에서 뭐는 수로에서 물을 계속 흐르게 하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 뭐였죠? 맞아요. 전지였죠. 전지는 뭘 제공한다? 전압을 제공한다. 자, 학습지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채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대면 수업 때 실제로 여러분들이 채웠나 안 채웠나 확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납시다.